삼성은 HBM3에서 발열과 수율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왜 삼성은 HBM3 인증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HBM4로 가려 하는가 하는 궁금증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선택에서도 밀려나며 SK하이닉스가 독점한 시장을 포기한 채 고단가이자 발열과 수율, 관리가 더 까다로운 HBM4를 먼저 선점하려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SK는 이미 유리기판 기반 샘플을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도 2나노 수율 안정화로 반격을 준비 중이지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업계에선 SK가 선도, 삼성은 후발 구도가 이미 굳어진 상태라 삼성이 유리기판에서 반전을 만들려면 2나노 파운드리와 HBM4 성공을 묶어서 패키징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 구글은 픽셀 10부터 TSMC로 이동하며 삼성 파운드리 신뢰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와 테슬라양 차량용 센서 공급은 대표적인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은 업계 최초로 GDDR7을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했으며 엔비디아가 공급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할 만큼 수요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라클과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협력해 자체 칩을 모색하는 흐름도 나타나며 오픈AI가 한국에 AI 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삼성과 논의한 정황이 전해진 것도 향후 협력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오픈AI 협력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주가가 약 36% 폭등하며 기업 가치가 9천억 달러대로 뛰어올랐으며 시총 상위권 진입 기대까지 모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의 데이터 센터 협력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요와 흐름이 커지며 삼성은 7분기 만에 파운드리 흑자 전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성에게는 단 하나, 2나노 엑시노스 성공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HBM4는 2048비트 16 하이 스택으로 대역폭이 2배 가까이 늘며 전력 효율도 약 40% 개선돼 차세대 메모리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분석에 따르면 실제 발열 밀도는 기존 대비 1.5배 가까이 높아지며 관리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SV 길이가 길어지며 발열과 신호 지연이 심화되며 업계 곳곳에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적층 두께 증가로 수율 저하와 패키지 뒤틀림 문제가 이어지며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코어스 L 같은 고급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발열과 워페이지 같은 난제가 여전히 공통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대량 리플로우 몰딩 언더필 기술을 적용해 워페이지 제어와 신뢰성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삼성은 HBM4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하며 향후 HBM4E 16단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시각은 여전히 냉정해 삼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적층 구조가 높아질수록 하츠파트 발생과 열분포, 불균형이 심화돼 수율 확보와 신뢰성 검증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력 밀도는 급격히 높아져 냉각 비용이 폭증하며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끝없는 전력 지옥에 갇혔다고 호소합니다. 인터포저와 유리기판 공정 난이도까지 치솟아 업계 전체가 동일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AMD가 일부 HBM 공급사 다변화를 시도하며 시장 참여를 넓히고 있으나 이는 기존 구도를 흔들며 업계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아직 독점적 강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입증하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개발과 양산 체제를 구축했으며 2026년에도 시장 점유율 6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가격 협상력과 주도권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HBM3 시장을 독점하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은 엔비디아 주력 공급망에서 밀려나며 시간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발열과 수율 불확실성, 인증 지연이 겹치며 결국 삼성은 HBM4와 2나노 파운드리를 묶어내는 차별화 전략 외엔 선택지가 없게 됐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 HBM4 샘플이 엔비디아 초기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전하며 시범 생산 단계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HBM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업계 최초로 24GB GDDR7 양산에 성공하며 엔비디아 차세대 GPU 공급에 참여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블랙웰 B40 GPU와 일부 AI 가속기, 게이밍 GPU 제품에서 HBM 대신 GDDR7 채택을 확대했으며 삼성의 공급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GDDR7은 업계 보도에 따르면
이전 세대 대비 대역폭과 전력 효율이 약 30% 수준 개선된 것으로 전해지며 팜3 신호 기술과 듀얼 VDD 설계, 클록 제어 기능이 적용돼 안정성과 효율도 높아졌다고 평가됩니다. HBM이 초고 성능 고비용 메모리라면 GDDR7은 비용 대비 성능과 유연성에서 강점을 가진 현실적 대안으로 AI 서버, 게이밍, 워크스테이션, 중국 시장 전용 GPU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평택 P5 신규 공장 증설을 재개하며 HBM4 대응 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P4 라인의 일부에는 일시 D램 공정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HBM4 양산 준비를 위한 기반 확보에도 속도를 내며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이 일부 칩 수주를 TSMC로 옮긴 사건은 빅테크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삼성에게 HBM4와 2나노 파운드리 승부는 구글 같은 고객사를 다시 붙잡기 위한 생존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브로드컴은 오픈 AI 협력 확대와 주가 급등으로 한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으며 오라클 역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글로벌 3위 클라우드 기업이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강자로 금융통신정보 분야에 막강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AMD 브로드컴 등과의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삼성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HBM4와 2나노 성과가 뒷받침된다면 빅테크의 파트너 지형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에게 이번 승부는 HBM에서의 반격과 동시에 GDDR7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 병행돼야 하며 빅테크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성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배수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긱벤치 6 테스트 결과를 보면 싱글코어 성능은 애플 A19 프로가 3895점으로 가장 높으며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는 3393점, 삼성 엑시노스 2600은 3309점으로 애플보다 15% 낮지만 퀄컴과는 불과 2% 차이입니다. 이로 인해 앱 실행 속도, UI 반응성, 웹 브라우징 같은 단일 작업에서는 애플이 여전히 앞서며 삼성과 퀄컴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코어에서는 판도가 달라지며 엑시노스 2600은 11200점으로 A19 프로보다 15% 이상 앞섰으며 영상 편집 AI 추론 병렬 처리 같은 고부하 작업에서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는 11515점으로 엑시노스와 대등한 성능을 보여주며 동시에 발열과 전력 효율 관리로 장시간 사용에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아직 긱벤치 벤치마크 단계의 결과일 뿐 양산 적용은 되지 않았으며 실제 스마트폰 제품에서도 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삼성은 멀티코어 우위를 확보했음에도 발열과 수율 불안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나노 공정의 개선 속도는 빠르며 빅테크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살아야만 하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2나노 엑시노스가 성공한다면 반도체 판도는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희망 또한 존재합니다.